주도 섹터 공략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옷 색깔이 우리 뒤에 있는 백과 예쁘게 또 핑크핑크하게 입어주셨는데 진짜 시장도 불그스름해졌으면 하는데 뭐 내일 또 휴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에는 조금 더 관망의 포지션이 짙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우리 환율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1,450원대 환율에서 지금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8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좀처럼 1,450원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 수급은 하루 정도 들어왔다가 오늘은 다시 이제 소폭 순매도로 약간 돌아서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거래일수가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한 3거래일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공격적으로 아마 연휴가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또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출렁였을 때, 확실히 뭔가 싸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그리고 주위에서 뭔가 좀 공포감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지금 뭐 적극적으로 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또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뭐 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올라가기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은 조금 세팅을 하고 연초를 한번 기대해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보통 달만 바뀌어도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해가 바뀌면 또 심기일전에서 어떤 섹터로 확실히 주도성을 잡게 되는가 이 부분도 관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남은 3거래일 그리고 오늘 종가까지는 어디에 수급이 모이는지를 잘 노려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산타가 어디 있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연말에는 산타가 있기는 한 걸까요? 일단 얘기 나오는 쪽을 보면은 그래도 조선에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산타가 온 것 같기는 한데요. 썰매가 아니고. 배를 타고. 조선 섹터는 제가 만약에 앵커님께서 저한테 내년도에 가장 자신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조선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도요? 지금도요. 꽤 많이 올랐잖아요. 꽤 많이 올랐는데도 앞으로 갈 수 있는 룸이 저는 더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한 1, 2년 동안 전력기기 있죠. 변압기 사이클을 이제 겪었었는데 그 변압기 사이클에서 왔던 부분들이 앞으로 조선 섹터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과거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릴까요? 2004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조선 빅사이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올랐던 모멘텀은 성과가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수주 모멘텀으로 세게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한 2년 뒤 2010년과 2011년도에 조선 사이클이 한 번 더 또 왔었거든요. 그때는 실적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과에서 받아놓은 물량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선 섹터가 실적은 이제 막 찍히기 시작하고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년도가 이제 실적은 훨씬 더 좋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높은 성과, 수주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나왔다면 저는 한 차례 실적 사이클이 내년도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은 혹시나 없으신 분들이라면 시장 여러 가지 변수들로 한 번씩 출렁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12월 초에 국내적인 이슈도 있었고 어쨌든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한번 흔들려서 조정을 좀 준다라면 없는 분들은 저는 내년도에도 조선은 꼭 담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대감에 1차적으로 한번 움직였잖아요, 최근. 1차적으로 말하기엔 좀 장기 사이클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실적으로 쌓이기 전까지 만약에 출렁임이 있다면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시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선주도 사실 이제 갈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만 트럼프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면 MRO도 있고 LNG도 있습니다. LNG 얘기 먼저 해볼까요? 일단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캐리어 관련된 LNG 선 쪽에서는 당연히 본행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죠.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LNG 터미널이 앞으로 많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는 포인트고 사실은 지난주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중요한 뉴스가 네. 어제 나와서 그 부분 업데이트를 좀 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프레임은 제가 오른쪽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경제성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킬로와트당 얼마나 싸게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 오른쪽에 있는 공화당 관련된 부분들이 화석 연료 쪽이죠. 천연가스나 오일, 그다음에 원자력을 통해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AI 산업 성장시키는 데 쓴다. 요게 이제 공화당의 공약이라고, 트럼프의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뭐냐면요. 2028년까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한 전력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 지금 캐패시터라든지 가동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너무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원전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는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하자마자 뭐 이런 이제 원유 시추라든지 가스 승인 이런 부분들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뭐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3배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유럽은 미국의 LNG를 수입을 해야 되고 미국은 LNG를 수출해야 되는 그런 장표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실은 그래서 퓨어한 에센트 에너지를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관련된 LNG 관련된 기업들이 수주받고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일단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공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네,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벡텔에 719억 규모의 에어쿨러를 공급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진짜 그러면 이거 바이든 때는 막혀져 있던 게 트럼프 취임되고 풀리는 게 사실이네. 우리가 수주 더 받을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어제 생기면서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가깝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시작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북미 대륙 전역에서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앞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곱하기 돼 있잖아요. 3배 이상 LNG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석탄, 가스 이런 부분들인데, 석탄을 LNG 전환하는데 투자가 많이 되고 거기에 이 에센트 에너지에 관련된 또 에어쿨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주 잔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6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는데, 이걸 베이스로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더 수주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 그 공시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이렇게 점프업을 하겠죠. 수주 받아놓은 것들이 매출로 찍힐 거니까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자릿수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 오늘은 어제 너무 올라서 약간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한 6천억 정도까지는 시가총액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기존에 혹시라도 뭐 운 좋게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빨리 파실 필요 없이 이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어제 뭐 큰 폭의 상승 이후에 다음 주에 좀 눌림목이나 가격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러면 시총 6천억을 목표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 대신에 어제 이 양봉이 하나 터졌습니다. 사실은 바닥에서 양봉이 터지는 거는 괜찮은데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양봉이 터지면 좋기는 하지만 긴장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양봉을 깨버리면, 밑으로 깨고 내려와 버리면 에너지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저 양봉을 만들어뒀는데, 저걸 만약 깨버리면 그때는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전략, 조정 시에 매수 전략, 뭐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봉의 시가를 대응으로 잡아요? 아니면 맞습니다. 중간값? 시가죠. 왜냐하면 양봉은 시가 대비해서 종가로 쭉 밀어 올리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가에 강력한 지지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 에너지, 사실 지금도 굉장한데 내년도까지 쭉 이어볼 수 있을지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통신도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통신이, 우리 팀장님은 어떠세요? 뭔가 손이 갑니까?
그냥 통신은 사실은 잘 안 가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SKT라든지 네. KT, LG U+는 그냥 뭐 그렇게 막 뭐 신선한 맛이 좀 네. 없잖아요. 그죠? 안정적인 예. 경기 방어준 느낌이 그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3분기에 오를 때 네. 저도 별로 그 상승의 수혜를 못 누렸거든요. 예. 너무 옛날에 그 생각이 옛날의 생각? 있다 보니까. 예. 근데 통신 장비는 다르다. 2019년도에 트럼프 1기 때 큰 사이클이 한번 나왔던 섹터입니다. 그때 KMW, 에이스테크 혹시 웨이커님 기억나시나요? KMW가 네네.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때 네. 10배 막 이렇게 시세가 났던 적이 예. 있었는데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엄청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내년도에 다시 트럼프가 이제 들어오니까 2019년도에 그러니까 어게인 2019 그때 당시의 흐름을 한번 보고 최근에 통신 장비 쪽으로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게 오늘 두 번째 컨셉인데 2019년도에 업종별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통신 장비 업종이 그 해에 가장 강한 섹터였습니다. 테마가 강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종목들을 따로 분리를 해보면 말씀하셨던 KMW가 네,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오이솔루션도 있고 거의 뭐 300%, 400%씩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HFR 같은 경우도 160%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트럼프가 다시 오는데 그러면 통신장비 섹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저는 내년도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요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머스크가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전투기 필요 없다. 그냥 드론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이 원활하게 좀 되려면 이 5G MEC라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통신국사의 MEC 서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지 그 뒤로까지 갔다 오면 너무 늦다.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론이 위에서 공중에 앞으로 많이 다니게 될 텐데 뭐 이거 빨리빨리 주고받고 해야 될 텐데 그죠? 너무 이게 늦어지면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드론과 관련해서는 이 5G MEC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은 과거의 기존의 네트워크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 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같은 기기는 벤더는 같은 것끼리만 기지국이라든지 안테나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A 거를 쓰는 분들은 다시 또 5A 거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그러면 오른쪽 보시면 뭔가 색깔들이 다 다르죠, 그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C밴더, B밴더, D밴더. 이게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오픈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파웨이가 안 쓰고 여러 가지들을 좀 싼 거, 그럼 경쟁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는 이런 쪽으로 해서 단가도 낮추는 식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HFR, 아까 5G MEC 관련된, 그리고 솔리드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일단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HFR. 왜냐하면 빨간색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사모펀드, 뭐 연기금,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인데요. 통신 장비를 왜 이렇게 기관들이 사지? 할 정도로 그죠? 최근에 꾸준하게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미 기관 투자가들은 HFR과 같은 통신 장비 업종을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에릭슨이라든지 AT&T 같은 이런 통신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흐름을 우리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컨셉으로 따라가는 섹터들이 테마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HFR이 가장 좀 선두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재기 팀장님께서 공부시켜주시는 종목은 늘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통신 장비단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모멘텀 잘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까지도 같이 얘기 도와드렸어요. 자, 민재기 팀장님과 여기까지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